현대인들이 고기, 술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거의 다 걸리는 병이 있는데요. 그게 장내 용종이에요. 그 용종 중에 어떤 거는 암으로 발전하거든요. 오래된 대장 질환, 위장병 이런 거 가장 쉽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장내 유익균이 생기고요. 장벽이 튼튼해져요. 위벽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위하고 장 둘 다를 좋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래된 위장병 그리고 장이 나빠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가장 쉽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여러분 병원 치료법과 병행할 수도 있고 병원 치료법 너무나 길게 하셨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수도 있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분은 항상 죽을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 어쩌다가 먹는 죽이 맛이 있지 정말 몸이 아플 때 먹는 죽도 안 넘어가죠. 맛이 없죠. 사실 죽은 아픈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정말 아플 때는 죽도 안 넘어가요. 그런데 그런 죽을 매일 삼시세 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죽을 드세요? 그랬더니 위장병 때문에 위가 너무 약하니까 자극을 주면 안 돼서 순한 죽으로만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 위장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짧게는 위염이 심할 때 며칠간이라도 위장약을 먹으면서 이제 좀 죽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길게 그 죽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죽 때문에 오히려 더 위장병이 안 낫는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급성과 만성은 항상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급성으로 온 질환에는 짧고 강렬하게 약을 쓰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만성으로 길게 가면요, 이제 작전을 좀 바꿔야 되는데 위장병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순한 것만 먹으면 오히려 그 위장이 더 만성 무기력증에 빠져서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건지가 있는 것도 드셔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매운 거 자극적인 거를 먹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로 그 위장에게 위장으로서 할 일을 하게끔 해줘야지 그 위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그런 방법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비타민 요법이에요. 비타민 C를 보통 사람들이 먹으면 그 위장에 빵꾸 나요. 이렇게 빵꾸 좀 심한 말이잖아요. 굉장히 그거 좀 심한 말인데 위장에 구멍이 나요. 너무 심하게 위가 자극을 받아서 큰일 나요. 그런 뜻인데 그거 의사나 약사분께서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분이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그 비타민 C에 한해서는 일반인들만큼 정도의 그 지식 수준이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비타민은 약대에서나 의대에서 배우지 않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수준 정도거든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 의사나 아는 약사는 자기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임상을 만들려고 하면 가장 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나 약사인데요. 이런 사람들도 자기 편견에 갇히게 되면 일반 사람들 혹은 그 이상이거든요. 이 비타민 C는요. 가장 적절하게 위장을 자극해요.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C를 먹고 나서 그 특이한 반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라면. 왜 라면이 땡길까요? 라면이 가장 맛있으면서 결정적으로 이게 짭조름해요. 짭짤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소금 제한 시기를 해야 되는 사람한테 라면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나트륨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면 비타민C를 먹었을 때 나트륨이 땡기냐. 사실은 나트륨보다도 옆에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염소가 땡기는 거예요. 나트륨도 어느 정도 땡기는 게 맞는데 왜 그러냐면 비타민C를 먹으면 위가 아주 적절하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위산이 나와요. 여러분 위산이 있어야 돼요. 위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 위는 완전 무기력증에 빠져요. 위산이 나오면서 위가 사실 긁혀서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위에 보호물질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뮤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위벽 보호물질이 있어요. 그 보호물질이 위산과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보호물질이 훨씬 위벽
게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강산인 위산이 나왔을 때도 정작 위벽은 손상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염산 자체가 분비가 안 되면, 염산이 분비가 안 되면 위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염산이 적당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염산이 화학적으로 HCl이거든요. Cl. 이 Cl이 NaCl, 우리가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소금의 Cl을 갖다가 써요. 그래서 짭조름한 게 땡기는데요. 또 소금 자체가 본래 우리의 생리 활성을 높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짭짤한 게 땡기는 거고요. 둘째로는 그 나트륨 자체가 우리 몸에 주는 생리 활성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사람들이 어딘지 얼굴이 좀 부어 있는 것 같고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은 많이 먹어서도 안 되지만 적절한 양만큼은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비타민C를 먹었을 때 짭조름한 라면이 땡긴다라고 하는 것, 소금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고요. 그거를 잘 조절했을 때, 물론 라면을 먹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징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요. 뭐든지요, 음식을 사람들이 싱겁게 해가지고 좀 많이 먹고 싶어 하는데, 많이 먹으면 결국 소금 많이 먹는 거예요. 적절하게 간을 해서 음식 자체를 적게 먹으면 싱겁게 먹는 것보다 더 우리 몸에 유익하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소금 양은 조절을 하는 건데요. 하여튼 비타민C를 먹었을 때 짭조름한 게 땡긴다라는 거, 이거 그런 비밀한 진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우리 몸이 신비롭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비타민C가 또 장에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장에 내려가면 이게 비타민C가 장에서 굉장히 특이한 작용을 하는데요. 보통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 비타민C를 먹고 하는 설사는요, 특이한 점이 탈수증이 없어요. 보통 설사를 많이 하면 탈수증이라고 해서 몸에 수분과 이게 전해질이 빠져나가가지고 사람이 축 늘어지거든요. 근데 비타민C를 먹고 하는 설사는 분명히 설사인데도 그런 설사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비타민C를 먹고 하는 이 설사 요거를 역이용해가지고 장 청소 목적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비타민C가 장에 어떤 발효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설사를 일으키기 직전의 용량으로 우리가 계속 섭취를 하잖아요. 뭐 설사를 일으켜서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뭐 좋다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먹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설사를 일으키기 직전의 용량만큼 해서 우리가 계속 복용을 하면요, 요게 장내 굉장히 좋은 유산균의 발효를 촉진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비피더스 뭐 비싼 요구르트 있잖아요. 저는 그 요구르트도 별로 사실 권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 요구르트가 너무 달아요. 진짜 달아요. 단 거 먹지 마세요. 그리고 웬만한 유산균은요, 위의 염산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많이 먹지 않으면 정말 그 유럽에 있는 그 사람들, 자기들 그 집에서 왜 요구르트 담궈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늘 상시로 복용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처럼 야쿠르트 배달시켜가지고 먹는 걸로는 감당 안 될 정도로 많이 먹어야지 그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비타민C를 많이 먹잖아요. 설사를 일으키기 직전의 용량만큼 이걸 먹게 되면 장내 좋은 균의 발효를 촉진해가지고요, 장내 환경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뒷사람이 들어갈 때 코를 막아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장내에 부패균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비타민C를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이 부패균이 유익균으로 상당히 많이 교체가 돼서 그게 개선이 돼요, 그 증상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유산균을 이렇게 캡슐 같은 걸로 먹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먹고 계신 분들조차도 비타민C를 같이 먹으면 그 유산균을 먹는 효과가 훨씬 올라가겠죠. 그리고 심지어 유산균을 나는 먹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 비타민C만으로도 장내에 굉장히 그 유익균이 많이 이렇게 배양되고요. 그리고 장벽이 튼튼해져요. 장이 여러분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거나 하여튼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현대인들이 고기, 술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술과 고기를 저녁마다 먹는 사람들이 거의 다 걸리는 병이 있는데요. 그게 장내 용종이에요. 그 용종 그거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많으시죠. 그 용종 중에 어떤 거는 암으로 발전하거든요. 용종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그게 술과 고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먹는 사람들조차도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용종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술과 고기를 끊는 거지만 비타민C를 많이 먹었을 때 장내 유익균이 생기고요. 장벽이 튼튼해져요. 위벽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비타민C라는 이 가장 값싼 이 영양제 요거 하나 가지고 오래된 위장병, 위벽이 헐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내 부패균이 많고 또 장이 자주 탈이 나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개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하고 장 요 둘 다를 좋게 하는 또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물리치료법이 뭐냐면 걷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걷잖아요. 한 30분, 40분 이상을 그냥 걷잖아요. 자기가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말고 그냥 따로 그야말로 내 몸을 위해서 걷는 시간을 따로 확보를 해서요. 최소한 한 40분 정도를 확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뭐 산책로 이런 거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데서 걸으면 여러분 방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적당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우리 발바닥에 경락이 다 자극이 되고 그리고 다리 근육, 허리 근육 걸을 때 여러분 배에 힘 들어가는 거 아세요? 이 복근도 좀 생겨요. 걷기만 해도.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우리 눈이 그 산책을 하게 되면은 좋은 거를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위하고 장이 이 골격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걸을 때 위하고 장내 근육 평활근이 같이 운동을 해가지고요. 이게 몸속에 있는 독성 물질이 빠져나가서 변비나 설사가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오래된 위장병을 또 대장병을 치료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걷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타민C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뭐 유산균 드실 분들은 드시는데 또 비타민C 먹을 때 많이 먹을 때 결석을 예방하는 방법이 제가 제 비타민 B, 진정주 비타민 B 있죠. 그 비타민 B랑 마그네슘 같이 먹으면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B, C, 마그네슘이거든요. 요 세 가지 3종 세트를 그렇게 비타민C 메가도스랑 같이 먹으면서 매일 한 3, 40분을 걷잖아요. 그러면 진짜 오래된 위장병도 웬만하면 다 고쳐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값싼 비용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산책해서 걸을 때요. 걸을 때 정말 좋은 생각만 하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잘했어. 잘 살았어. 이때까지 잘 견뎠네. 앞으로도 다 잘 될 거야. 너는 복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 행복했던 것, 그런 것만 상상하세요. 그러면 치료 효과가 몇 배로 올라가요. 또 이 비타민C가요, 제가 덤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소변도 치료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소변을 다 고쳐요. 대소변, 소변 이상인 분들이 또 그렇게 많거든요. 여성분들도 많으시고, 남성분들도 이 소변 이상 나이 들수록 밤에 야간에 빈뇨 있죠. 낮에 수시로 절박뇨, 급박뇨, 잔뇨감, 뭐 이런 배뇨장애라고 통틀어서 말하는데 이게 병원에 약을 먹어도 먹을 때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 배뇨 이상에 먹는 약이요. 그 굉장히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위나 장에 이렇게 운동을 억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 외에도 침도 좀 마르게 하고 하여튼 그런 항콜린성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타민C 이런 비타민 요법, 그러니까 비타민C 고용량 기본으로 쓰고 비타민 B도 메가도스로 B100을 먹어요. 제 진정주 B가 전부 B100이거든요. 그걸 하루에 한 알 내지는 아침 점심으로 2알을 먹는 것도 방법인데 그렇게 하고 마그네슘은 하루 한 알 정도를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이런 배뇨장애 그리고 대장 질환, 위장병 이런 거 거의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저도 항암을 하고 나서 정말 내 위장병
대장, 그 다음에 소변 보는 방광, 요도, 여기도 다 망가졌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게 항암제가 우리 정상세포도 같이 파괴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취약한 곳이 점막세포거든요. 이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전부 점막이잖아요. 장이 연결된 게. 이 점막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데, 제가 제 체질적으로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아직 위가 정상인들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3년, 4년 이상 비타민C를 계속 먹으면 그렇게 나빠져 있던 위벽, 장벽, 요도, 방광 이런 게 거의 다 회복이 된다고. 하여튼 점막이란 점막은 다 살리는 효과가 비타민C에 있어요. 여러분, 배뇨 이상이 있으신 분들도 비타민C 고용량 요법 꼭 해보세요. 그게, 먹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요, 배설되는 게 아니라, 그게 소변으로 나가는 그 길을 전부 콩팥부터 다 치료를 하거든요. 참 신기해요.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비타민C는 자주 먹어야 된다.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붓잖아요. 저는 콩나물 시루를 아주 어렸을 때 봤거든요. 콩나물 키우는 콩나물 시루가 있대요. 거기는 자주 물을 줘야 그 콩나물이 자라는데요. 그 콩나물 시루의 특징이 뭐냐면 물을 주면 밑으로 다 빠져요. 그런데 그 안에 콩나물은 쑥쑥 자라는 거예요. 아니, 물 줬는데 물 다 빠졌는데 왜 콩나물이 자라냐고. 그거랑 비슷한 게 우리가 비타민C를 먹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비타민C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우리 몸 안에 모든 세포들이 골다공증에 있는 뼈조차도 튼튼해지는 그런 일이 있고요. 여러분 피부 이런 데도 다 탄력이 생기거든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가지고.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이 영상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위장병, 대장 질환 이런 거를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